안녕하세요. 수학 속의 숨은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찾아보는 시간, 수다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수다학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아주 살짝 조그맣게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언제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수다학 가족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넌 이걸 10장 풀어. 여기까지만 풀어. 네가 스스로 해야지 공부지. 내가 하라는 거 이렇게 찝어주는데도 안 하면 어떡해. 왜였어? 잠깐 볼게요. 제발 잘했어. 입체감 있고 풍성한 모양이 되도록 그런데 사실 뭐 살짝 변화를 줬다고 해서 저는 이리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변화를 기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지승현 씨하고 저하고 자리가 바뀌지 않나 이런 기대도 많이 했고. 네. 근데 큰 변화도 없어요. 심지어는 멤버 5명도 그대로인데. 아, 네네. 이거 뭐 변화한 거 맞습니까? 그 대기업 회장님께서 회사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아이들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식구들이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이 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겉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정말 속이 알찬 수다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로워진 수다학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파인드 매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아주 수많은 직업들이, 아주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 안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를 저희가 찾아보는 그런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좋네요. 정말 좋네요. 수학자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직업에도 수학들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네. 아우, 이 시민들의 흐름을 읽는 수학 최고의 프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이 코너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바로 손뜨개 디자이너입니다. 이리 씨는 손뜨개 해본 적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저는 뭐 뜨개질은 못하고. 네. 삿대질은 잘하죠. 제가 삿대질만 하고 살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네.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여성분들이 가끔 눈에 띄는데 굉장히 사랑스럽죠. 근데 사랑스러운 거고 도대체 이 뜨개질하고 수학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사실 또 이 수학하고 관련 있는 직업군 얘기하자면은 뭐 IT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최첨단 과학 아니면 정말 다이렉트로 수학 선생님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해부터 뭔가 예상하고 많이 빗나가는데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인드 매스라는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김세희 선생님. 그럼요. 예, 뜨개질처럼 이제 거의 모든 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옛날부터 사실 직업에는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파인드 매스 바로 그 첫 시간 손뜨개 디자이너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원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손뜨개 디자이너라는 직업 속에 꽁꽁 숨어있는 수학을 찾기 위해 파인드 매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종로구의 아담한 손뜨개 공방. 아기자기한 손뜨개 소품은 과연 어떤 수학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손뜨개에 푹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 예상했던 대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셀프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실과 바늘과 있으면 뭐든지 만드는 손뜨개 디자이너 강보송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스웨터라든지 뭐 옷보다는 소품들을 많이 뜨시거든요. 뭐 이런 단순한 선인장을 하나 뜬다고 쳐도 이런 길이나 두께를 정하실 때요. 모든 코스와 다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가 많아지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종의 비례식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소품들 하나하나에도 다 수학 원리가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직접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학 원리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클러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코수가 몇 개느냐에 따라서 클러치의 넓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에 따라 클러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수를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가로로 길게 떠져 있는 것이 코. 이 코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세로로 생기는 것이 바로 단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여기서 코 세는 방법은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이 곡선 하나를 코 하나로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되고, 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튀어나온 부분 하나, 들어간 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 단을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르게 든 10cm의 손뜨개에 들어가는 코수와 단수를 체크하는 것을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수의 코와 단이 쌓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완성! 이 사각형 안에 몇 개의 코와 단이 들어가는지 계산할 때 바로 수학의 비례식이 사용됩니다.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x의 값을 구했던 비례식이 손뜨개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더니 참 놀랍네요. 그런데 똑같은 10cm 안에도 들어있는 게이지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두께의 실과 바늘을 썼느냐에 따라서, 또 손뜨개를 하는 사람의 악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코수와 단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이지를 계산할 때와 본 작품을 뜰 때 같은 실과 바늘을 사용해야 계산한 대로 원하는 크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짜잔!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제작된 클러치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손뜨개 속에 숨은 비례식의 힘입니다. 저희가 비례식으로 계산한 코수와 단수를 지켜가면서 뜨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 뜨시는 분들은 은근히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뜨개질을 하면 할수록 모양이 애매해지는데요. 아니,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다리꼴 모양? 이렇게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실하네요. 수학은 손뜨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인정! 이번엔 클러치가 아닌 다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디자이너. 손뜨개 속 수학 원리, 비례식이 끝이 아니라고요? 자세히 보니 클러치와는 다르게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다양한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수학적 계산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설계도. 카네이션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코스와 손뜨개 방법을 적어놓은 건데요. 꽃과 잎사귀, 꽃받침 등 부위별로 그에 맞는 섬세한 패턴이 사용됩니다. 꽃의 모양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면 15코로 시작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입체감 있고 풍성한 모양이 되도록 코늘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슬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그 꽃잎의 모양을 조금 더 길고 좀 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웨비우스의 띠를 비롯한 다양한 기하학 패턴들이 손뜨개질에 녹아 있습니다. 기하학은 점, 직선, 곡선, 면, 그리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이런 기하학 덕분에 마치 3D처럼 입체적인 손뜨개 소품이 탄생할 수 있었겠죠? 실과 수학이 만나 한 땀 한 땀 예술을 빚어내는 손뜨개는 그야말로 수학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단순한 작업인 줄 알았던 손뜨개. 하지만 코와 단을 계산하는 비례식과 기하학 패턴이 조화롭게 스며들어야 비로소 근사한 손뜨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수학은 그저 어렵고 실생활에 필요 없는 책 속의 학문이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수학을 알면 생활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실 저도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저렇게 만들어진 것만 보고 늘 항상 감탄을 했는데 소품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막 이렇게 막 갖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진짜 갖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요? 그러니까요. 털실도 만든 뭐 곰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이 훨씬 더 정교하고 더욱더 정확하다는 것을 이 손뜨개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비율 말고도 또 다른 수학의 원리가 또 들어있는 것도 있나요? 예, 아무래도 모자 같은 거가 얘가 들기 참 좋을 텐데요. 머리 둘레를 이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자를. 예, 만들려면 이제 뜨개질을 하려면 그 길이를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 둘레 길이. 예, 원 둘레. 2R 파이.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것이 머리 둘레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원의 둘레. 그래서 이제 R을 이제 반지름을 구해내야 되겠죠. 2파이분의 네. 예, 머리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해내서 이제 원을 만든 다음에 점점 줄여 나가서 이제 이렇게 모아지게 해야 이렇게 모자 모양이 나오겠죠. 그냥 뜨면 원기둥 나올 텐데. 그리고 뭐 삼각줄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이제 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사용해서 길이 또 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갑자기 모자가 쓰기 싫어지네요. 아니,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모자가 싫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머리통이 다 동글동글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납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원을 또 계산해가지고, 그죠? 또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어려워지네. 김인 선생님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뜨개질이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같은 패턴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과 면이 이루어서 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체도 아까 그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납작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 입체 도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선하고 면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학적인 그 측정력과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사고력이 굉장히 길러집니다. 네. 사실 자연 속에서 보면 우리 벌집 모양 보면 오. 정육각형으로 돼서 그렇죠. 예, 정육각형이 가운데 하나 있고 양옆에 6개가 하면은 빈틈없이 딱딱딱딱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삼각형, 사각형보다 양도 많이 들어가고 비었을 때 무게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으로 응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벌집 모양을 건축으로 변형시키는 그 과도기에 있는 과정이 있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으로 이렇게 수식화시키고 치수를 재고 비례를 정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뜨개질을 하다 보면 단순히 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게 실질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권장해 왔거든요. 평소에도.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시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뜨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럼 과연 천재?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수학적 감각이 대단하신 거죠. 알고 보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사실 그 뜨다가 코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세타를 다 풀러요. 다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요. 또 아들이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증기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늘려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네. 사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뜨개질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만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뭐 손뜨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제 소시적에 그 디자이너들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대칭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작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례를 맞춰야 되는 게 여기가 얼만큼의 둘레이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고요. 어깨가 크냐 작으냐, 그 라펠이 크냐 작으냐, 발목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느낌과 그 보여지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작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에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작 단계에 가면 또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또 수학이 또 들어가고요. 그렇죠. 유통에서는 통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런 손뜨개 하나를 딱 보고서도 나 패션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냥 따라하는 패션이 아닌 자기가 창의적인 패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그 애들 보고서 수학 이렇게 풀어야 이런 얘기만 하시다가 파인드 매스 처음 했잖아요. 네. 갑자기 아까 벌집 얘기했잖아요. 벌집을 쑤신 것처럼 갑자기 그냥 입에서 얘기가 막 나오시는 거예요. 아, 네. 그동안 되게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수학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분들이 네.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지금 너무 아껴둔 게 많아서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드 매스 오늘은 손뜨개 안에 들어있는 정말 손재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이렇게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